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령이고요. 책을 좋아합니다. 책만큼 재밌는 건 없다는 걸 깨닫고 책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책 읽은 감상을 이렇게 제 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책 친구, 책 동료가 되실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10일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다시 아마 업로드 주기가 10일, 일주일에서 10일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조금 혼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5월은 슬럼프도 살짝 찾아온 것 같고 바쁜 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못 읽는 거지 책을 안 읽고는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읽긴 읽겠지만 아마 업로드가 좀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책을 읽으면서 지내볼게요. 화이팅! 네, 오늘은 4월에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월 리딩 랩업 독서 결산입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시간이고요. 저는 긴 영상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4월에는 총 7권을 읽었고요. 소설 6권, 에세이 1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로 읽은 책은 3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읽은 책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독서 결산 영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영상에 나왔던 책과 중복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중복이 최대한 안 되게 할까 하다가 그러려면 제가 읽는 것보다 더 무리해서 읽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책 읽는 재미를 좀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는 선에서 책을 읽으면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 중복이 어쩔 수 없이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저번에 언급한 책들이 대부분이긴 할 거예요. 근데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에 읽은 첫 책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책은 당신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의 책입니다. SF 단편집이었고요. 제가 그 SF 릴레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게 처음엔 장편 소설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단편집이었던 저에게 나름 반전이 있었던 책인데요. 이게 저는 아마 그 알쓸 별잡이었나요? 인잡이었나요? 거기서 김상욱 물리학자님이 언급해서 알게 된 책인데요. 그래서 계속 읽고 싶었던 책인데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SF 책이라고 하지만 SF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작품들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다 SF라고 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F를 좋아하신다면 읽는 거 추천드리지만 그냥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읽으시면 딱히 SF라는 장르라는 거부감 없이 읽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반 정도의 작품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님의 능력이 저는 더 감탄스럽게 다가왔지 책을 놓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 작품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소재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라는 소재가 있어서 저는 그 작품을 좀 이해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독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한데 재독을 아직 예정에는 없습니다. 물론 몇 작품은 아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런 세계관 하나가 정말 감탄이 나오고요. 이야기가 진행되는 플롯도 다채로워서 진짜 단편소설 하나하나가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또 이 책은 읽고서 이야기해볼 거리가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거의 마지막 쯤에 있었던 단편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칼리라는 소재가 나오죠. 그러면 이 칼리를
킬 것인가? 말 것인가? 나라면 킬까? 나라면 왜 킬까? 약간 이런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 단편집으로 SF라는 장르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요. 약간 과학적이겠죠? 과학적인 어떤 현실을 뛰어넘은 소재로 어떤 걸 초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이 SF라는 장르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 우리 눈앞에 바로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물론 닥친 미래도 있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접근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SF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SF라는 장르의 힘을 이 소설 단편집에서 물씬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다음 책은 엘리 엔지니어라는 어린이 소설입니다. 영어로 읽은 책이고요. 도서관에서 어린이 코너 구경하다가 집은 책인데 그냥 제 영어 이름이 엘리라서 그냥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책인데 생각보다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이제 공부로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소녀 엘리가 주인공인 소설이고요. 단짝 친구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데 일이 좀 꺼야갑니다. 그 친구들의 우정과 공구를 멋있게 달리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엘리가 굉장히 멋진 소설입니다. 가볍게 영어 공부하는 용으로 읽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읽은 책은 해가 지는 곳으로, 최진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멸망해가는 세계를 담은 아포칼립스 소설이고요.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알 수는 없지만 막연히 생존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여정을, 그리고 그 절망의 시간에서 만나게 된 두 여자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소설입니다. 서사가 정말 좋은 소설이었고요. 여운이 정말 좀 길게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편하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탄탄한 스토리와 필력으로 이게 단숨에 읽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주인공들보다 건지라는 인물을 더 정을 붙이고 읽었는데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이게 심각할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읽은 순간이 건지였어요. 건지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렇게 정 가는 인물 한 명, 특히 주인공이면 좋은데 만 있으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설은 아르테미스고요. 앤디 위어 작가님의 SF 소설입니다. 이거는 앤디 위어의 우주 3부작 중 하나고요. 이 아르테미스를 마지막으로 이 우주 3부작을 다 읽었는데요. 저는 가장 실망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소설은 이제 달을 배경으로 달의 도시를 건설해서 살아가는 시대, 세계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만 이제 달에서 살 수 있지만 어디에나 그렇듯이 노동 계급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은 짐꾼으로 일하며 약간 하층 계급에 속하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고요. 이제 고객 중에 이제 억만장자가 한 명 있는데 그 고객과 계약을 맺고 더더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엄청난 큰 음모가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숨 위협까지 받게 되면 쫓기는 신세가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이 아르테미스가 달이라는 배경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똑똑한 여성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읽었지만 생각보다 잘 몰라서 그런지 달이라는 매력이 크게 저에게 오지도 않았고요. 주인공이 그리고 똑똑하긴 한데
주인공이 하는 선택들에 제가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취향과는 아주 먼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헤일메리나 마션을 읽으면서도 작가의 그 유머가 절반은 저와 결이 맞지 않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래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에는 정말 아예 결이 다르다고 확연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처럼 과학적,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며 대부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도 소설을 이렇게 약간 충분히 즐기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그 헤일메리나 마션에서도 느끼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 유독 더 크게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과학적, 수학적 설명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저와 좀 취향이 유머적인 거나 그런 게 좀 다르다면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순위를 따지자면 아르테미스, 마션, 프로젝트 헤일메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BFG라는 로아즐 다hl 작가의 책입니다. 제가 가끔 읽는, 자주 읽는 작가인데요. 제일 최근에 읽었던 로아즐 다hl 작가의 책을 좀 실망해서 쳐다도 안 보다가 오랜만에 도서관에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평소에 이 작가님의 책보다, 제가 읽은 작가님의 책보다 분량이 좀 있는 소설이었어요. 책의 내용은 대충 고아원에서 지내는 여자아이가 어느 날 밤에 거인을 마주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약간 환상적인 느낌도 있고 동화 같은 느낌도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은 영어로 읽었는데 사실 이 거인의 영어가 학교를 못 다녀서 영어가 서툴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용으로는 솔직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인 영어가 틀린 영어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말장난을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말장난을. 근데 이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읽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건 저만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영국 국뽕이 느껴졌는데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다음 책은 유일한 에세이입니다. Rental Person Who Does Nothing 이라는 책이고요. 쇼지 모리모토 작가님이 쓴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작가님의 에세이고요. 남친 렌탈이나 용역 같은 거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적으로. 예를 들면 맛집줄 같이 서주기, 소풍 가서 같이 앉아있기, 공부하는 자신의 앞에 앉아있기,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일을 봤는데요. 그 경험과 작가님의 어떤 가치관들과 왜 이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수요가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상해서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에세이라서 좀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리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다 저 같진 않더라고요. 약간 작가님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작가님 같은 그런 렌탈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분도 응원을 하는 일이고 그래서 딱히 저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공감이 되는 작가의 생각에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으면서도 저보다 이 직업관에 있어서 저도 꽤나 시니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님은 더 시니컬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관에 대해서 그 생각이 좀 다르면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만 불호의 의견도 좀 있다는 점. 이 책은 제가 영어로 읽었는데요. 책이 얇고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확실히 소설보다는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책인데요. 밝은 밤, 최은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습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책은 이제 작년에 이혼을 하고 약간 상처를 안고서 직장을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이 있는 지방으로 옮기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할머니와 재회를 하게 되고 할머니에게서 증조모와 증조모의 친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행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전해 듣는 과거 이야기와 지금 주인공의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은 여성으로서 좀 읽기 힘든 책이긴 했지만 진짜 있었던 예전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서 단숨에 읽은 소설이기도 해요. 전혀 지루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었고요.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소설을 읽은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초중반까지는 흥미를 잘 못 느끼는 타입인데 이 소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읽었고요. 초반에는 물론 좀 괴롭긴 했어요. 근데 다 읽은 후에는 그런 괴로움보다는 과거의 어린 나에게 지금이라도 위로를 좀 건네고 싶어진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과거의 저를 외면하지 않고 나라도 위로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소설이고요. 최은영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어본 건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책들도 찾아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런 소설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작가님이 존재한다는 거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독자입니다. 네, 이렇게 4월에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나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살짝 슬럼프도 찾아온 것 같고 그리고 좀 바쁜 일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진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5월 업로드도 좀 일주일마다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확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해결해서 책을 읽으면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대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촬영을 하면서 지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0일 이상은 가지 않을게요. 그러면 모두 재밌는 책 많이 읽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